자, 개념센 공통수학 1 18단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죠. 좀 작게 써야 되겠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했던 17단원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여러분들 2차 함수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직선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맞죠? 자, 얘는 y는 fx라고 썼을 때 말 그대로 2차 함수야. 맞죠? 얘를 이제 y는 gx라고 쓰면 여러분들 직선이라고 한 게 사실은 1차 함수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1차 함수랑 같은 말이거든. 1차 함수랑 같은 말인데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자,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도형이죠. 여러분들 자, 도형의 위치 관계인데 자,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어떤 개념이 생기느냐. 자,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단원을 18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자, 2차 함수와 우리 앞에서 이제 17단에서 했던 게 2차 함수와 이제 방정식의 관계였죠.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인데 사실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x축이었거든. 맞죠? 그래서 2차 함수 이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였잖아. 무슨 말이냐?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했었어?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나오죠.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자, 지금 이 x축과의 위치 관계였죠. x축과의 위치 관계. 그래서 얘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안 만난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내가 저번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이 방정식과의 관계인데,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2차 함수와 이 x축이라고 하는 함수죠. 함수. 자, x축 우리가 뭐였어?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와의 위치 관계였단 말이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교점이었죠. 교점. 자, 앞에서는 이거를 이제 x 절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점입니다. 교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교점, 이 x축과의 교점의 관계가 17단원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 곧 실근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이 단원에. 그래서 17단원과 18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성질이죠. 교점. 자, 이 교점이 곧 여러분들, 자, 교점이 곧 뭐라고? 이게 실근이라 생각하면 돼. 자, 단순하게 그냥 교점이 실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근데 교점이란 말은 뭐겠어? 함수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죠. 실근이란 거는 방정식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y는 fx랑 y는 gx에 교점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교점을 구한단 말.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죠. 연립방정식에서 했었습니다. 교점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같다고 놓고 풀면 된다 그랬었죠. 물론 가간법을 쓰고 막 대입법을 쓰고 했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fx랑 gx랑 같다고 놓고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자, fx 빼기 gx는 0으로 바뀌죠. 자, 이게 뭐야? 이게 방정식이잖아. 맞지? 방정식. 그럼 뭐야? 이 결국에는 이 방정식 풀이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방정식 풀면 우리가 근이 나오겠죠. 뭐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어떤 근이 나오겠죠. 이 근이 뭐라고? 자, 실근이. 이 실근이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이 함수로 해석하면 뭐라고? 이 실근이 교점이 된다. 이 소리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자, 잘 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내가 얘들 둘의 교점을 찾고 싶단 말이야. 교점. 그러면 자, 교점이라고 하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자, 교점 여기 두 개 생기죠. 맞지? 그럼 내가 이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얘랑 같다고 놓고 풀면 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x. 자, 왜 이렇게 푸냐? 왜? y. 왜 이렇게 푸냐? 여러분들 잘 봐. 교점이란 말은 이 점하고 이 점이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얘한테도 적용이 되고 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y값이 같다는 소리거든? 이해되죠? y값이 같을 때 x값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y가 같으니까 결국엔 얘들 둘이도 같다는 소리죠. 왜냐 어차피 y니까 얘들 y는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교점을 구하려면 같은 점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y좌표가 같겠죠. 그러면 y좌표가 같으니까 얘들 둘이 그냥 같다고 놓고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풀라고 딱 갖다가 놓고 보니까 얘 뭐야 2차 방정식이 돼버렸죠. 그러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겠어 이거 x 빼기 1 x 빼기 4는 0 이런 식으로 풀면 자 x가 1하고 4가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한 건 지금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교점이란 말이야. 교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교점이라고 맞지? 그러면 이게 1,4야? 여러분 1,4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x가 1 또는 x가 4잖아. 그러니까 x가 1일 때랑 x가 4일 때가 교점이란 소리죠. 이해되죠? 그럼 뭐겠어? 이 점이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밑에 식에다 놓는 게 더 편하죠. 그럼 1,1 4,4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1 이 점의 좌표가 4,4 이렇게 해서 교점을 구한 겁니다. 아 뭐야 그러니까 함수 문제 푸는데 갑자기 방정식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왜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와 방정식은 같다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점점 더 빨리 상승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여러분들 방정식이라고 개념이 있죠. 물론 얘들 둘은 달라. 다르지만 같단 말이야. 자 뭐라고 함수에서의 교점이 곧 뭐라고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요것만 이해하면 돼. 요것만 이해하면 자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점의 x좌표겠죠.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가 곧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다. 물론 같은 식을 뒀을 때 맞죠? 자 y는 fx y는 gx라고 쓰면 이건 함수야. 근데 fx는 gx 이렇게 쓰는 순간 방정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물론 얘도 당연히 함수를 보고 방정식을 해석했듯이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소리거든. 자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함수식은 하나 있는데 2차 함수식은 하나 있는데 직선이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교점만 보면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때 자 첫 번째는 교점이 두 개 나오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놨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다 넘기면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x 더하기 c 빼기 n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겼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 만약에 얘가 1번식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교점이 두 개 생기니까 실근이 두 개란 소리죠. 맞죠? 아까 선생님 그랬죠? 교점이 곧 실근이라고. 그럼 뭐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1번 같은 경우는 맞죠? 2번은 어떻게 돼?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겠죠. 왜냐? 중근을 갖는다 소리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점이 없어. 그럼 뭐겠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허근만 두 개 생기겠죠. 자 그 설명이 지금 이 1, 2, 3번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야. 굳이 막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얘랑 두 점에서 만나네. 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얘랑 얘 1번 이 2차 함수랑 이 2번식하고 만나는 거 보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 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겠구나. 마지막 3번식하고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바로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프만 그리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개념 59번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설명한 거죠.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 자, 이것도 왜 같은 의미라 그랬어.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교점의
X좌표겠죠.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그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고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인데 그럼 얘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 두 개 관련이 없죠 여러분들. 얘랑 같을 때 얘기입니다. 얘랑 같을 때. 이해됩니까?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fx는 0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이 방정식의 관계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함수잖아. 얘들 둘이는 완전히 다른 식이잖아.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 이것도 1번하고 2번도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라고? 실근과 교점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대표용 48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의 그래프와 자, 선생님 근데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데요? 못 그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봐. 얘도 선생님 못 그리는데요? 맞죠? 못 그려. 쌤도 못 그립니다. 왜냐? a랑 b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2랑 5래.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리더라도 지금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개 이 조건들을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얘 y좌표에 -3이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러분들 x좌표랑 y좌표가 어디 있는지 몰라. 뭐 y좌표는 뭐 여기 있다 칩시다 그냥. 아니 뭐 여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 알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이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거에 x좌표와 선생님 이거 왜 맞나요? 여기 지금 교점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이 점의 좌표가 뭐란 소리야? 2, 뭐고 이 점의 좌표가 뭐란 소리야? 5, 뭐란 소리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이 같으니까 뭐겠어? 2를 넣었을 때랑 5를 넣었을 때가 같은 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맞지? 그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이 2랑 5란 소리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자 이거 다 넘기면 a 플러스 1x 빼기 3 빼기 b는 0. 자 이거의 근이 뭐라고? 얘란 말이죠. 2차 방정식의 근하고 두 실근 나왔어. 뭐 쓰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빼기 1은 7 맞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빼기 b는 10. 자 요거 두 개 이제 풀면 a랑 b값 구할 수 있겠죠.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헷갈린 게 뭔가 하면 2차 함수 문제 풀다가 갑자기 막 방정식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거 두 개 다른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는 게 그게 정답이야. 왜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다른 게 아니라고 완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해석의 차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렇지만 그 헷갈리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립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표형 49번.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다행히 그릴 수 있죠.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서로 다른 a의 값의 범위 또는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는 일단 고정값이죠. 맞죠? 왜냐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값이죠. 근데 얘는 a 때문에 막 움직인단 말이야. a 값이 막 달라짐에 따라. 맞지? 그러니까 a 값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 얘 여러분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된단 말이야. 뭐 정확하게 그리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얘는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자 뭐부터 구할 건가 하면 자 접할 때부터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여러분들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자 또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야? 실근이 하나네?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교점이 곧 실근의 개수니까 맞지? 그럼 다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1 빼기 a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판별식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자 판별식 써봅시다. b제곱 4a c는 0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플러스 4에 1이 되나?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때가 a가 마이너스 4분의 5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5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봐. 왜 선생님이 2번부터 구했냐? 지금 이 a라고 한 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하는 놈의 이 직선의 y절편이죠. y절편 또는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a를 붙이니까 뭐야? 이거 평행 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작으면 얘가 막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일 때는 딱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A가, 자, 첫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 그럼 얘보다 어떻게, 이 직선보다 어디 있겠어? 위에 있겠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겠지. 아, 그럼 뭐야?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네? 맞지? 그러니까 4분의 5보다 크기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기만 하면 계속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면 되겠네. 맞죠? 반대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봐, 이 파란색 이차함수는 고정된 값이란 말이야. 맞죠? 고정된 그래프라고 움직이지 않단 말이야. 얘만 움직인다고.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을 막 써서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그냥 해석만 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대표형 49번 같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응용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수학은 여러분들 99%와 0%는 같은 겁니다. 100%만이 수학은 인정해줍니다. 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18단원, 17단원하고 이제 18단원 이제 이어서 했는데, 자,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야? 교점과 실근은 같은 말이다. 함수에서의 교점과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같은 말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빨리빨리 늘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본 개념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됐죠?